일방적으로 영국이 쪼개가지고 이쪽은 파키스탄, 이쪽은 인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과정에서 무장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도가 이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파키스탄에서 이거는 우리에 대한 도발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먼저 공격하겠다가 파키스탄의 핵무기 사용 프로토콜인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인도가 핵폭탄 5개를 만들어서 터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붙어있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핵을 쏘면 공멸로 이어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갈루루 인도 경영대학원 IIM 벵갈루루의 마케팅 교수 맹현철이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고요. 사실 드라마는 나랑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지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내 고모가 결혼을 반대를 해. 근데 고모가 결혼을 반대할 일이 없는 문화권에서는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안 하다 하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는 그게 재밌는 거죠. 사랑의 불시착이 인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인도인들이 남북 간의 문제를 인도 파키스탄의 문제로 치환해서 받아들이면서 이게 우리랑 가까운 이야기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를 분석한 BBC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왕조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탁 통치가 있었고 그 결과로 분단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식민지 시대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있었고 영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 있었고 영국에 협조하는 왕국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힌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갈등이 길이 점점 깊어져서 결국 두 개의 나라로 분리 독립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힌두 세력과 무슬림 세력이 조금 다른 노선을 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의 초대 총독이 진나 총독인데 이분이 무슬림의 대표적인 리더였거든요. 원래 진나는 간디와 함께 양 종교가 함께 독립을 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무슬림에게도 도움이 되고 힌두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었는데 그 두 세력이 함께 일함에 있어서 계속 무슬림들이 소외당하고 차별받게 되자 진나는 이럴 바에 차라리 독립된 나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자 생각했던 이 무슬림 지도자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회의로 대표되는 힌두교 세력은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무슬림 세력은 2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영국도 그래 너희들 분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인정을 하게 되고 힌두교 지도자들과 무슬림 지도자들도 우리 갈라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면서 굉장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영국 식민지였던 곳은 일방적으로 영국이 쪼개가지고 이쪽은 파키스탄, 이쪽은 인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당시에 영국 식민지가 아닌 또 다른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이데라바드 왕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시미르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이 독립된 나라들은 너희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하이데라바드는 무슬림들이 지배 계층이고 대다수가 힌두인 곳이고요. 카시미르는 힌두가 지배 계층이고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둘 다 독립된 나라였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이데라바드는 내륙에 있습니다. 독립을 하자마자 인도군이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해서 무장으로 복속시켜버립니다. 반면 카시미르는 지역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중간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시미르를 획득하기 위해서 양쪽 진영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무장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분리 독립하는 시기가 2달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2달 안에 이제 나라 재산도 나눠야 되고 군대도 나눠야 되고 심지어 도서관에 있는 책도 나눠야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서로가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갈등이 계속 높아진 상황이 되었고요. 하루아침에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아무도 보호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달 사이에 사람들이 이동할 때 굉장히 많은 약탈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갔고 나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두 나라가 이제 1947년 서로 이제 분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 정치인도 그렇고 파키스탄 정치인도 그렇고 이거를 너무 작은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습격받고 죽고 이제 뭐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치안 공백 상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별일 없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많은 정치인들이 일단은 분할이 됐으니까 돌아갔다가 나중에 삶의 터전을 찾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들을 했다는 그런 문헌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봐서는 이 분할이라는 사건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너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밌는 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언어가 몇 개냐? 그러면 뭐 많죠. 전국 단위의 공용어에 그 힌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쓰는 공용어는 영어와 우르드어가 있어요. 인도에서도 우르드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드어라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게 그 델리 지방에 쓰는 언어에 아랍어의 영향과 페르시아 영향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언어고, 이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은 아랍어를 따릅니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힌디어인데 아랍어로 표기를 하면 그게 우르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대충 맞습니다. 크게 3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큰 무력 충돌을 4개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독립 직후에 벌어졌던 1947년에 파키스탄의 카시미르 침공을 들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분리 독립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졌고 싸움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이제 죽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카시미르에 있는 무슬림을 지원하면서 인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고요. 그걸 인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하면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고요. 결국 두 나라는 카시미르 지역을 반반 이렇게 나눠 가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5년에 이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장갑차와 탱크를 동원한 가장 큰 그런 무력 충돌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71년에 방글라데시 독립운동이 있거든요. 재밌는 게 파키스탄이 독립을 할 때 보면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과 지금의 파키스탄인 서파키스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도는 파키스탄 입장에서 적대국인 거잖아요. 적대국을 사이에 두고 동쪽 끝에 나라가 하나, 서쪽 끝에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치면 이제 북한이 있으면 북한이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한이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 남한도 우리나라 땅이고 저기 만주도 우리나라 땅인데 중간에 적대국인 북한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동파키스탄이 차별을 계속 받게 됩니다. 서파키스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언어 정책에 있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동파키스탄은 사실 그 벵갈주거든요. 벵갈주가 인도에 있어서는 문화의 수도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곳이에요. 이 문화적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고, 이 문화적 자긍심은 벵갈어라는 그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파키스탄에서 우리는 우르드어를 쓰니 너희 동파키스탄도 벵갈어가 아니라 우르드어를 쓰라, 이러면서 또 이제 갈등이 많이 벌어진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1971년에 동파키스탄의 지도자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합니다. 우리도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그때까지 우리는 불복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파키스탄에서 이거는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몇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을 이유로 동파키스탄에 있던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가 인도로 피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인도에게는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인도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파키스탄은 인도 본토에 다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인도와 동파키스탄, 그러니까 지금의 방글라데시 연합군의 승리를 끝이 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인도 파키스탄의 전쟁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는데 1999년에 카르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것도 파키스탄이 먼저 침공을 해요. 1999년에 인도의 카르길을 먼저 침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인도가 반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파키스탄이 기습 공격을 해서 카르길을 점령하긴 했지만 뭐 2달에 걸친 인도의 반격 때문에 오히려 파키스탄에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게 결국 이제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중재 때문에 파키스탄이 물러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1914년에 포크란 1호라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도가 이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파키스탄에서 이거는 우리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파키스탄도 이제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1988년에 이제 포크란 2호라고 해가지고 인도가 핵폭탄 5개를 만들어서 터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파키스탄도 그러면 우리도 핵폭탄을 만들겠다, 서로 쏜 건 아니고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터뜨려요. 핵무기를 서로 만들면서 핵이 점점 발전해 나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서로가 서로에게 핵 공격을 한 적은 없고요. 실제로는 1988년에 서로가 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서로 핵으로 공격하게 되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제 핵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1992년부터 이제 매년 서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1월 1일에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어떤 맥락이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어떤 경우에 핵무기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가지고 먼저 공격하겠다가 파키스탄의 핵무기 사용 프로토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침략을 받으면, 그러니까 핵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침략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핵을 먼저 쓰겠다. 이게 이제 파키스탄의 프로토콜인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인도는 우리가 먼저 핵을 쓰겠다 이런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과 놓고 보면 파키스탄은 우리가 핵 공격을 먼저 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 인도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요거를 조금 과장해서 스토리를 만들면 인도는 먼저 칠 일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일단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핵으로 공격을 하면 공멸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도 그 먼 미국에서 날라서 떨어뜨리잖아요. 붙어있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핵을 쏘면 서로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의 전쟁뿐 아니라 카시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력 충돌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력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파키스탄 측에서 인도 측에 뭐 폭탄을 터뜨렸다. 파키스탄은 당연히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거기서 자체적으로 벌어진 일이야 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인도 측에서는 파키스탄이 개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게 2008년 뭄바이 무력 충돌이에요. 이게 2008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벌어졌는데 파키스탄 정보국 ISI가 지원하고 육성하던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카시미르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랑 싸우겠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단체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단체를 위험 단체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공식적으로 그 단체와 무관하다는 걸 내세우고요. 그런데 이 단체의 조직원들이 뭄바이에 들어가가지고 호텔에 폭탄을 던지고 여러 가지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도는 파키스탄이 이 일의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이미 우리가 이 단체와 무관하다는 걸 선언을 한 지가 오래 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은 인도 정보국에서 이 단체가 인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사건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석 달 전에는 뭄바이를 대상으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정보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 쪽에서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거를 소재로 한 영화도 꽤 많이 유명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사실 인도의 행정력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엄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보안이 철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뭄바이 사건에서 그 5성급 대형 호텔들이 주로 타겟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인도의 큰 호텔들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안 검색을 다 하고 들어가는 걸로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무기의 위력만 놓고 보면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더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인도가 국방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도의 군사력이 파키스탄에 굉장히 앞서 있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파키스탄은 군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간혹 가다가 이제 인도를 먼저 공격을 해서 오히려 크게 당한 일들이 꽤 벌어졌었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내부의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의 1대1로를 받아들인 면이 있거든요. 이미 인도와 중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가까워진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불똥이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도가 싸우는 걸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중국이 파키스탄과 함께 손을 잡는다면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파키스탄이 인도를 먼저 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치안이 별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알카에다 같은 무장 조직들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정보기관의 제보들이 신문을 통해서 기사가 나가고도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 골고루 이렇게 보여주는 컨텐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도를 다양하게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뿐 아니라 인도를 소개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인도에 가는 방송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셔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